너 나 버릴 거냐? 부모 버리고 떠나는 게 자식이냐? 그냥 여기서 평생 다녀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친어머니입니다. 그것도 40살 된 아들한테. 이 아들 지금까지 영어 공부 한 번 제대로 못했고 가고 싶은 직장 한 번 못 가봤고 결혼은 꿈도 못 꿨습니다. 어머니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딱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40살입니다. 공장에 다닙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총각 왜 아직 장가 안 가요?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말하죠. 어머니 모시고 둘이 사는 게 더 편해서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이 말은 원래 제 어머니 말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밥상 앞에서든 TV 보다가든 잠자리 들기 전에든 틈만 나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회사에 있잖아. 어떤 사람은 말이야. 40이 넘었는데도 장가도 안 가고 어머니랑 딱 붙어서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 그게 진짜 효자야. 진짜 효자. 그리고 꼭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부모 버리고 제 살 길 찾아 떠나는 게 자식이냐? 그건 자식이 아니야.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그냥 어른들 하는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흘려들으면 되는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인 말. 그런데요. 그 말이 제 귓속에 새겨졌어요.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제 인생을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거창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토익 점수 좀 올려서 조금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22살 청년의 지극히 평범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주유소, 식당 서빙. 하루 종일 발바닥이 불타도록 서서 일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씻고 나서 교재 펼치는 그 순간이 행복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잠깐 뒤에 서 계시더니 툭 책을 덮으셨어요. 제가 보던 교재를 그냥 확 덮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저는 멍하니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그런 거 한다고 네 인생이 달라지냐? 달라지지도 않아. 시간 낭비야. 어머니는 그 말만 하시고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덮인 책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도 못 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때 제 가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어머니께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알바로 번 돈으로요. 학원 좀 다니면 안 될까요? 영어 학원이요.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니 표정이 싸하게 굳었어요. 돈 벌면 집에 보태야지. 그 돈은 제가 번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섭섭함인지 분노인지 그 중간 어딘가의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니 그래, 네 돈이지. 근데 네가 밥 먹고 잠자고 이 집에서 사는 게 공짜냐? 다 내가 됐잖아. 그게 다 돈이야. 저는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또 포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억울해요. 내가 번 돈 가지고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겠다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는 건지, 왜 그게 부모 버리는 짓이 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군대를 다녀왔어요. 군대에서 2년 동안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제대하면 이번엔 진짜 내 삶을 살자.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어요. 저녁 전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혼자 계획을 짰어요. 복학 전에 휴학을 한 번 하고 2교대 공장에서 바짝 돈을 모아서 등록금도 내가 내고 졸업하면 내 힘으로 취업한다. 이렇게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첫날 어머니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휴학하고 공장 들어가서 돈 좀 모으려고요. 이교대라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표정이 또 굳었어요. 힘든데 왜 가냐?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돈도 빨리 모으고.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네? 공장에 아는 사람 있는데 거기 정규직으로 넣어줄 수 있어. 힘든 데서 알바 뛰지 말고 거기 들어가.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직접 알아보는 게 내가 다 해줄게 걱정 마. 결국 저는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게 더 편한 길인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어머니가 무심코 하신 말이 지금도 귀에 박혀 있어요. 대학은 뭐 하러 다니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냥 여기서 평생 다녀라. 대학 나왔다고 뭐가 달라지냐. 네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이거구나. 처음부터 이거였구나. 어머니는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를 내 곁에 두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공장에 넣어주신 것도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말을 거역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너 이러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든 내가 공들여서 넣어줬더니 이게 뭐냐고 하든 저는 그냥 그만뒀어요. 그리고 복학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거예요. 집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밥상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대신 한숨을 쉬셨어요. 밥 한 술 드실 때마다 한숨, 반찬 집으실 때마다 한숨. 그 한숨 하나하나가 저를 향한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주변 시선도 따가웠어요. 친척들은 뒤에서 수군댔어요. 쟤 왜 저래? 멀쩡히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어머니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알바 뛰고 장학금 받으려고 새벽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끼니를 굶은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이상하게 그 힘든 나날이 저한테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버티는 거니까요. 그리고 겨우, 정말 겨우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저는 학사복 입고 사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내 인생 제대로 펼쳐보자.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제 뭐 할 건데?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취업 알아봐야죠. 그래 또 공장 가야지.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확 사라졌어요. 어머니, 이번엔 제대로 된 직장 찾아보고 싶어요. 수도권은 경쟁이 심하니까 지방이라도 좋으니까. 어머니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너 나 버릴 거냐?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고작 5글자인데 그 5글자가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요. 슬펐어요. 취업하러 간다는 게 왜 버리는 것이 되는 건지 억울했어요. 억울했어요.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머니 앞에 서면 저는 늘 죄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지방 가면 엄마 혼자 두고 가겠다는 거잖아. 나 죽으라는 소리야. 어머니 죽긴 누가 죽어요. 주말에 올 수도 있고. 주말에? 주말에 온다고 사람이 사냐?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사냐? 나 어떡하라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 눈물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회사에 어떤 사람은 있잖아. 40이 넘었는데 장가도 안 가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아냐. 그 어머니가 얼마나 복받은 분인지.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어요. 아, 이건 선택지가 아니구나. 나한테 선택권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정해진 거였구나. 그 회사의 어떤 사람이 결국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구나. 어머니가 원하는 내 미래의 모습이었구나. 저는 결국 지방 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다시 기술을 배웠어요. 용접과 배관이요. 몸으로 하는 기술을 배워서 다시 공장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어머니가 소개한 곳이 아니라 제가 직접 찾은 공장이었어요. 그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이었어요. 지금도 그 공장에 다닙니다. 1교대, 2교대 번갈아 가면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고 퇴근하면 온몸이 쑤시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밥 차려 놓으셨어요. 왔어? 힘들었지? 네, 밥 먹어. 네. 그게 우리의 하루예요. 주말엔 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리고 장 봐드리고 집안일 도와드리고 그 사이사이에 저는 가끔 창밖을 봐요. 어디선가 젊은 부부가 유모차 끌고 지나가고 친구들은 카카오톡으로 애사진 올리고 동창 모임 나가면 다들 집 얘기, 애 학교 얘기, 승진 얘기.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앉아 있어요. 저는 그냥 여전히 어머니랑 살아요. 사람들이 묘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불쌍한 건지 대단한 건지 모르겠다는 눈빛으로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씻다가 세면대 앞에 멈췄어요. 거울 속에 제가 있었어요. 눈 아래 다크서클, 이마에 주름, 머리카락 사이에 흰머리 몇 가닥. 40살 남자가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영어 공부하고 싶을 때 못했어요. 학원 가고 싶을 때 못 갔어요. 내 손으로 등록금 내서 대학 다니고 싶었는데 막혔어요. 좋은 직장 찾아서 지방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막혔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이요? 저는 연애 자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난 여자가 있었어요. 몇 번 만났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마음이 열리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물었어요. 혹시 독립할 생각 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어머니랑 계속 같이 사실 거예요? 저는 또 대답을 못했어요.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누군가를 만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아요. 어차피 어떻게 설명해요. 어머니 두고 독립 못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되고 독립하겠다고 하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요.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 있어요. 진퇴양난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요. 얼마 전 일이에요. 어머니가 저녁 드시다가 불쑥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는 나랑 살아서 다행이다. 저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응, 다행이야. 내가 곁에 있어서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싶어. 어머니는 진심으로 하신 말이었어요. 그 눈빛에 거짓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행이라고요. 어머니한테는 다행이겠죠. 그런데 저한테는요? 저도 다행인가요? 40살 미혼, 공장 다니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이 삶이 제가 원한 삶인가요? 제가 선택한 삶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 저도 모르게 갇혀버린 건가요? 저는 그 답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어머니를 욕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사랑이 때로는 감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날개를 하나씩 뽑아가는 것도 사랑인가요?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너는 떠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사랑인가요? 저는 나쁜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 곁에서 밥 챙겨드리고 병원 데려다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억울해요. 이 억울함을 어디다 꺼내놓을 데가 없어서요. 누구한테 말하면 이래요. 에이, 어머니 좋으신 분이잖아요. 엄마가 다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지. 효자네, 부럽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입을 닫아요. 맞아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잘 되라고 하신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 인생은요? 저는 오늘도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출근했어요. 그냥 한 번은 제 이야기를 제 입으로 꺼내보고 싶었어요. 저는 나쁜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포기를 잘하는 겁쟁이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였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아들이었어요.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서 제 어깨가 눌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처지의 자녀분이 계신 분들께 부탁드려요. 자식이 날아오르고 싶다고 할 때 날개를 잡지 말아주세요. 떠나지 마라가 아니라 잘 다녀와라고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자식한테는 평생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꺾인 날개가 아니라 온전한 날개로요. 저는 40살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언젠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이 오기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